네, 4주차 실습 및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고요. code.cu.ac.kr에 접속해서 4주차 과제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실습 및 과제는 총 5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교재 241페이지의 실습 문제 1번이고요. 자바 클래스를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메소드를 실행을 했을 때 아래 예시와 같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드시는데 기본 샘플 코드를 제가 저장을 해놨으니까 이 샘플 코드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TV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하기 위한 멤버 메소드 show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얘는 242페이지에 실수 문제 4번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 아래와 같은 이런 멤버들을 가지고 있는 직사각형을 표현하는 렉탱글이라는 클래스를 작성을 하고 이게 정상 동작함을 보이는 코드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형의 x와 y, width와 height 4개의 멤버 필드를 가지는데 얘네들은 사각형을 시작하는 점, 시작점과 그 다음에 너비와 높이를 저장하는 멤버 필드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매개 변수로 받아서 필드를 초기화하는 생성자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를 리턴해주는 스퀘어라는 멤버 메소드와 사각형의 좌표와 넓이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show라는 멤버 메소드를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인자로 온 사각형이 겹치는지 사각형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사각형 안에 존재하면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하는 멤버 메소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메인 메소드와 코드는 뭐 다음에 보시는 예제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실행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됩니다. 입력을 이렇게 쫙 해서 2,2의 너비가 8이고 높이가 7인 사각형과 5,5의 너비가 6이고 높이가 7인 사각형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UI도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들은 요 렉탱글 클래스에 해당하는 것들만 다 만들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만 제대로 만들어져 있으면 실행 화면이 전혀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시면 통과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기존 코드는 이제 출력 코드에 뭐 빈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다시 하고 이래서 조금 짜증 나셨을 수도 있는데 출력하면 여기 있는 게 거의 다니까 여러분들은 실제 로직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직만 잘 작성했으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통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는 3번 문제입니다. 얘는 245페이지 실습 문제 8번 문제고요. 이름을 저장하는 name이라는 멤버 필드와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tel이라는 필드와 생성자를 가진 phon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셔야 돼요. 이 phone이라는 클래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동작하는 phonebook이라는 클래스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해서 인원수를 입력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오면 입력 다시 하라고 그러고 0이면 다시 입력하고 3명이면 이제 3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연속해서 입력을 받고 저장이 되면 이름을 입력하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전화번호 알려주고 그만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이 종료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되고요. 이때 폼북 클래스에서 사람을 저장할 수를 입력받도록 만드시고 폼북 객체 배열을 생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정보는 하나의 폼북 객체에 저장을 하는 개념으로 가셔야 되고 이 이전 문제 8번 문제 이전에 7번 문제의 정답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문자열 A와 B가 같은지 비교를 할 때는 A equals B라고 해서 참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교재 사이트에 가시면은 실습 문제 홀수번은 정답이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정답 확인하지 마시고 직접 코딩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플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 add code here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코드들을 작성하시면 동작이 할 겁니다. 얘는 안타깝게도 여기 런에서 출력 코드를 다 만들도록 문제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입력받고 출력받는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서 출력 결과를 제가 제공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런에서 직접 다 만들어서 이런 출력 결과가 나오도록 동일하게
또 동일하게 출력할 때 요런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요렇게 드래그 하셔서 직접 넣고 그 위치에다가 네 무어를 넣게, 뭐 요거 같은 경우에도 고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를 네 이 네임으로 여기를 텔로, 그때 여기에서 자를 때 여기 빈칸 있는 거 기억하셔서 빈칸으로 잘라 넣어서 다 집어넣어 주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출력 레이아웃을 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번 문제는 246 페이지에 실습 문제 10번이고요. 사전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요 소스 코드와 같이 이렇게 해서 사전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검색을 해서 한국어가 들어오면 한국어에 대한 영어를 알려주는, 없으면 사전에 없다라고 해주고, 그만이라고 하면 종료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소스 코드 그대로 이용하시고 여기와 여기에 코드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얘는 교재 246 페이지의 실습 문제 11번이고요. 지난 주차 과제에서 연속해서 상속을 이용해서 다시 구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수의 클래스를 만들고 활용하는 연습을 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수행하는 각각의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클래스들은 네, A, B라는 필드와 두 개의 연산자를 가지게 되고, 네, set value를 가지고 네, 저장을 하고 calculate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실행을 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정수와 연산자를 입력받고 얘네들 중에 이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객체를 생성해서 set value를 통해서 value 값을 측정하고 네, calculate를 호출해서 값을 결과를 출력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챕터에서 얘를 상속을 이용해서 다시 작성하도록, 네, 제가 착각했네요. 지난주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5장에서 다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만들어 두셔야 다음 주에 네, 더 실습을 또 제대로 진행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두 정수 연산자 이렇게 해서 숫자 네, 기호하면 이렇게 값만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연산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연산자가 없습니다라고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소스 코드, 여기서부터 이렇게 소스 코드에서 요 부분을 네, 코드를 다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네,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실습이고요. 네, 실습에서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